네,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OS 개발자의 TDD, 무엇을 어떻게 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뱅크샐러드의 류성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엇을 어떻게 와, 왜 주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제 목차는 사실 이제 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무엇을, TDD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TDD가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 좀 처음 들어보시거나 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DD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약자고요.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고 그거를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족하는 구현을 나중에 그 테스트 코드를 기반 삼아서 나중에 구현을 나중에 하는 개발 방식을 TDD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실천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이제 어, 좋은 것들은 극단적으로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실천법들이에요. 뭐 테스트 코드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 뭐 코드 리뷰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은 코드 짤 때 옆에서 리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취지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실천법 중 하나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디자이너로부터 어떤 뭐 피그마나 뭐 제플린으로 디자인 시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안을 딱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아, 저 정도는 뭐 나도 그냥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그 블록체인 앱도 보면은 딱 디자인만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딱딱딱 만들면 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IT 앱이라는 게, 애플 앱이라는 게 복잡한 정보를 사용자가 쉽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소화시켜주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그 앱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앱의 시안을 봤을 때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안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것이 이제 필연적입니다. 시안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아주 단순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유저로부터 좌표를 세 개를 입력받으면 그 세 개의 좌표를 이으면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삼각형이 뭐 정삼각형인지 미등변 삼각형인지 부등변 삼각형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이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죠. 그 뭐 프로그래머스 레벨 한 2 정도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고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그 애플 저기 뭐야 포스닥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신 것만으로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테스트를 하려면은 테스트 몇 가지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해야지 충분히 테스트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혹시 여기 댓글로 몇, 나는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좀 의견 주실 분들이 좀 계신가요? 좀 댓글로 많이들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몇 개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데. 저희 이게 한 1분 정도 렉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말씀하시고 그렇군요. 나서 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셔야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링구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는 몇 다 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지. 일단 먼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부터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세 개의 그렇죠. 좌표가 세 개의 그렇죠. 좌표면 삼각형은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네, 그렇죠. 네,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부등변 아, 근데 너무 삼각형인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딱 그냥 지금 떠오르는 숫자. 판단하고 아, 시가 지났습니다. 예, 이게 길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보통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6, 7개, 많으면 10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훈련이 돼 있으신 분들, QA 엔지니어 분들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아까 그 프로그램 스펙만 봤을 때는 기획 그 문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테스트 케이스 문서로 쓰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합만 보고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숨어있는 복잡도들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당연하게도 필연적으로 실제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일정 산정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일정 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쉽게 보고 만든 일정 산정이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보고 나야 비로소 조금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만든 일정 산정이기 때문에 일정 산정을 하려면 무조건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제서야 개발이 착수가 되는 것이 일정 산정을 지키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을 하면서 추가를 하면은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 개발하다가 보니까, 이 케이스도 있네요. 유저가 로그아웃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유저가 세션이 만료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노원 이슈로 갈까요? 이런 상황은 그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릴리즈를 미룰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릴리즈 데이트가, 그러니까 당장 다음날 배포해야 되는데, 오늘 발견됐어요. 이러면 이제 그제서 그 시점에 의사결정을 하고, 급한 의사결정을 하고, 급하게 구현을 하면은 그게 제대로 만들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반드시,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한편,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위해서 새로운 코딩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전에 TCA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거 언제 스터디하고 그렇지만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하는 거는 무슨 TDD라고 해서 엄청 스터디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기획서를 찬찬히 읽으면서 종이에다가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말 종이 앞에만 있어도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개, 30개의 그런 좋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데에는 체계적 그리고 꾸준한 훈련과 상상력, 경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쪽 분야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이 QA 엔지니어인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QA 엔지니어 분들과 협업을 하는 거예요. QA 엔지니어 분들과 테스트 케이스를 함께 미리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QA 엔지니어가 조직에 없을 수도 있고요. 있더라도 너무 바쁘시거나 자원이 희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어느 정도는 우리가 QA 엔지니어 역할도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QA 엔지니어로서 풀 테크트리를 다 쌓을 수는 없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고민과 훈련을 하는지는 개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충분히 좀 견눈질로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경우라면 QA 엔지니어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내부 코드까지 다 알고. 아니요, 내부 코드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기획서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테스트 케이스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까지,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구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게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고요. 이제 구현을 알고서, 이거는 뷰 모델로 만들어도 됐어. 그럼 뷰 모델을 어떻게 테스트할까를 거기서부터 이제 구현단부터 고민하는 게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인데, 화이트박스 테스트, 아무튼, 그거는 이제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테스트 케이스는 미리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작성을 했으면, 그리고 그 테스트 케이스에 필요한 인풋, 데이터까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몇 시간씩 손으로 일일이 다 눌러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몇 시간씩 누르는 거를 1초 만에 컴퓨터가 실행시킬 수는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TD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엑스코드에서 테스트 어떻게 실행시키고 하는지는, 이제, 똑똑듯이 튜토리얼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iOS 엔지니어들, iOS계에서 TDD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다른 서버나 뭐 프론트엔드만 하더라도 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iOS에서는 제가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TDD라는 게 테스트가 즉시 실행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TDD가 플로우가 이래요. 뭐냐면 먼저 테스트를 먼저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빌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아직 구현체가 없으니까 빌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구현체를 일단 만들어요. 그러면은 테스트가 실행은 되는데 실패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구현체를 구현을 해요. 그럼 그때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엉망진창으로라도 구현을 합니다. 막 전역 변수도 쓰고 뭐 하드 코딩도 하고 뭘 아무튼 뭐 별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테스트를 성공시키는 그 구현을 일단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죄악들을 걷어들이는 뭐 하드 코딩 된 거 변수를 바꾸고 전역 변수 쓴 거 이렇게 뭐 아무튼 바꾸고 이런 식의 리팩토링을 하면서 테스트를 계속해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TDD인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빌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코드를 짜더라도 처음부터 아주 잘 짜가지고 한 번에 빌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TDD는 굉장히 빌드 여러 번 하죠. 근데 iOS 앱은 조금만 프로젝트가 늘어나도 이 빌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코드 한 줄 수정하고서 빌드가 뭐 10분, 뭐 15분 되는 게 예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막 테스트를 막 10번, 20번씩 이렇게 실행시키는 게 전혀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0초 이내로 줄여야지만 사실은 TDD가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코드 베이스가 지금 굉장히 크다, 많이 좀 오래됐다 싶으면은 TDD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뱅크 샐러드에서도 제가 먹는 뱅크 샐러드에서도 이 빌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밑작업이 있었고 지금에서야 사실은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빌드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뭐 민수님이 모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커뮤니티에 공유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뭐 이전성을 미리 빌드하는 노하우도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듈화라는 건 뭐냐면 앱이 커다란 앱으로 우리가 보통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엑스코드에서 처음 누르면 이제 싱글 애플리케이션 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쭉 만들면 이제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 앱을 그 기능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레이어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 각자의 책임에 맞춰서 좀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 서로 의존성이 없는 모듈들끼리는 이제 병렬로 빌드가 되면서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병렬 빌드가 가능해지면은 그만큼 더 빨리 빌드가 되겠죠. 나아가서는 테스트를 할 때 그 모듈만 빌드해가지고 그 모듈에 대한 테스트만 실행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그 테스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묘주를 해가지고 병렬 빌드 하는 거는 사실은 병렬 빌드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암다리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병렬화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뭐 n분의 1로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계가 되게 명확한 반면에 아예 그 작은 모듈만 빌드 해가지고 그 모듈에 대한 테스트만 딱딱딱 하면은 뱅크 샐러드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앱이잖아요. 그 되게 큰 앱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메인이 자산 탭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자산 탭만 빌드하면은 그렇게 오래된 앱인데도 불구하고 그 30초 이내에 다 빌드 테스트까지 다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빌드를 이런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TD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이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법을 뭐 튜토리얼을 통해서 배우더라도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지 하는 데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기획서나 어떤 그 요구사항을 입력과 출력으로 쪼개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꽤 오랫동안 TDD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종이에 그걸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이거를 많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뭐 주어가 뭐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뭐고 이 문장의 동사는 뭐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막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획자는 막 이걸 입력과 출력으로 막 의식하면서 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획자가 쓴 그 기획 문장을 입력과 이 기획의 입력은 무엇이고 이 기획의 출력은 무엇인지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는 그 연습을 아까 말한 그 뭐 모듈화 이런 거가 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들은 당장 뭐 자동화된 테스트에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뭐 수동 테스트를 할 때, 뭐 커밋 메시지를 쓸 때, 뭐 PR 메시지를 날릴 때, 나는 이런 테스트를 뭐 이렇게 실행을 했어라는 그 기록을 남긴다면 굉장히 그 고급진 그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PR 메시지를 만드는 것도 뚝딱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미리 만들어둔 그 테스트 케이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테스트할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뭐 종이에 하다가도 뭐 빌드 모듈화 이런 게 다 돼가지고 이제 TDD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뭘 테스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100%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간에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진짜 쉽거든요. 이거 스위프트 UI 100%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 UI 킷이 필요하네. 스위프트 UI는 역시 안 되는구만. MVVM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또 MVC야? 이럴 수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 월정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MVVM으로 리프터링 해야겠어. 오브젝트-C, 꼴 보기 싫어. 스위프트로 만들어야겠어. 이런 식의, 여기는 컴포저블 아키텍처가 아니네. 이거 어떻게 리프터링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한 번에 적용하려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어디선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에 닿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TDD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TDD로 100%로 해야지, 커버리지가 100% 해야지, 이게 아니면 그럼 난 또 TDD가 아니야? 이런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100%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TDD로 시작하기 정말 좋은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파트 딱 두 개만 제가 시작점을 꼽자면 이벤트 로깅과 접근성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로깅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어떤 화면에 들어가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어떤 버튼을 많이 눌렀는지 어떤 화면에 많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유저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로그를 남겨가지고 그 로고들을 파악해서 자주 들어가는 화면이 무엇인지, 자주 누르는 버튼이 무엇인지를 이제 회사에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로깅을 남기는 코드들을 짜야 되는데 이런 코드들은 일단 입력과 출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로그 한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 한편, 이게 회사의 명운을 좌지할 수 있는 코드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이벤트 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화면을 굉장히 많이 보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야겠어. 이 마케팅에 30억 태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화면에 이벤트 코드가 누락이 돼 있어. 사실은 그 화면이 안 좋아하는 것처럼 회사가 판단을 한다든지 반대로 사용자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화면인데 이벤트 코드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두 번, 세 번씩 로깅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회사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벤트 로그만 테스트만 만들어도 전반적인 스펙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펙은 사용자가 이 버튼 눌러서 이 화면 나와가지고 이런 정보를 보게 되는 로그를 남기는 걸 보니까 대충 이런 종류의 스펙이구나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투자 대비 효용이 굉장히 좋은 파트인 한편 평소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벤트 로깅은 유저들한테 사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회사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작정하고 이벤트 로깅을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누락이 되기가 굉장히 쉽고 누락이 되어도 나중에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동화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뷰모델에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그 뷰모델의 버튼 클릭 이벤트에 이런 시점에 이런 이벤트를 보내면은 이런
이벤트 로깅이 기록이 된다. 대부분 그래서 이벤트 로깅 테스트는 딱 이렇게 세 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력, 뭐 출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벤트 로깅 테스트는 굉장히 쓰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효용도 좋고, 그 다음에 회사의 명운을 좌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접근성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근성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이스 오버 유저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화면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화면에 그 텍스트로 만들어진 정보들을 이제 보이스 오버가 읽어주거든요. 텍스트로 만들어진 정보들을. 그 경험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 뷰는 뭐 어떤 텍스트로 된 출력을 보여줘야 돼. 뭐라는 식으로 입력과 출력이 굉장히 명확하고, 마찬가지로 이 화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야 돼. 라는 식으로 화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정말 평소에 보이스오버를 켜고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누락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지금 당장 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하더라도 내 후임자나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채로 다 망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보통 테스트를 해요. 뭐 뷰 컨트롤러가 있을 때, 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있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뭐 서버에서 받아와가지고 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AX 스냅샷, Accessibility Experience의 약자죠. AX 스냅샷을 떠서 보면은 이런 종류의 텍스트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테스트가 짜여져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AX 스냅샷이라는 부분은 저희 뱅크샐러드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쓰는 유즈 케이스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되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썼을 때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플리캐스트 열려 있으니까요. 뭐 플리캐스트 던져주셔가지고 보시면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많이 논의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맺는 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스트 코드를 짜면서 이제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야, 테스트 가능하게 만들려고 이 수정을 해야 돼? 원래 프라이빗했던 메소드를 뭐 이터널로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가능성도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들에게 나가는 기능, 그것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여러분이 이제 인건비를 받잖아요. 인건비의 대부분이 시간으로 따지면 아주 많은 부분이 테스트 하는 데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5일이라고 치면 하루는 테스트에 쓰는 것 같아요. 테스트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아주 많이 들어가는, 제 연봉의 5분의 1이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몇백 분의 1 수준으로 그 비용을 줄여준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뭐 100억을 투자 받았어. 이걸로 원래 1년 버틸 수 있었는데 2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투자 대비 효용이 높은 돈을 벌어다주는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테스트 코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뭐 빌드 시간도 빨라지고 뭐 여러 가지로 더 개발을 쾌적하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주 효용에 좋은 투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Q&A를 받으려고 했었지만 뭐 그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